일명 도시형, 유입형이라고도 하며 생산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되는 인구 구성의 유형은 1번 벼령, 스타폼, 2번 항아리형, 포트폼, 3번 농촌형, 기타폼, 4번 종형, 벨폼. 벼령은 도시지역으로 젊은 생산층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50%를 넘는 인구 구조를 의미합니다. 다음 중 식물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기체는 1번 일산화탄소, 2번 이산화탄소, 3번 탄화수소, 4번 이산화황. 이산화황, 소는 대기오염물질 중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하고 잎의 변색 및 괴사를 일으키는 등 식물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기체입니다. 다음 감염병 중 호흡기계 전염병에 속하는 것은 1번 발진티푸스, 2번 파라티푸스, 3번 디프테리아, 4번 황열. 디프테리아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직접 전파되는 대표적인 호흡기계 감염병입니다. 발진티푸스는 이, 파라티푸스는 소화기, 황열은 모기를 통해 감염됩니다. 사회보장의 종류에 따른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2번 사회보험 소득보장, 의료보장, 3번 공적부조 기초생활보장, 보건의료 서비스, 4번 공적부조 의료보장,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여 소득과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핵심 내용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1번 검역, 2번 감금, 3번 감시, 4번 전파 예방. 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 의심자를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조사하는 공중보건상의 조치를 검역이라 합니다. 감염병을 옮기는 질병과 그 매개곤충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말라리아 진드기, 2번 발진티푸스 모기, 3번 양충병, 쯔쯔가무시, 진드기, 4번 일본내염 체체파리. 쯔쯔가무시병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므로 매개체는 진드기가 맞습니다. 참고로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은 모기가, 발진티푸스는 이가 매개하는 질병입니다. 영양소의 3대 작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신체의 생리기능 조절, 2번 에너지 열량 감소, 3번 신체의 조직 구성, 4번 열량 공급 작용. 영양소는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3대 작용을 수행하므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 소독 방법 중 완전 멸균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1번 유통증 기법, 2번 간헐살균법, 3번 고압증 기법, 4번 건열 소독. 고압증 기법은 높은 압력과 고온의 증기를 이용해 아포까지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멸균 방법입니다.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대체로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하고 크기가 가장 작아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1번 구균, 2번 간균, 3번 바이러스, 4번 원생동물. 바이러스는 스스로 대사할 수 없어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하며 크기가 매우 작아 광학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고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미용업소 쓰레기통, 하수구 소독으로 효과적인 것은 1번 역성비누액, 승홍수, 2번 승홍수, 포르말린수, 3번 생석회, 석회유, 4번 역성비누액, 생석회. 생석회와 석회유는 소독력이 강하면서도 값이 저렴해 이 미용업소의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와 같은 오물 소독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 미용업소에서 공기 중 비말전염으로 가장 쉽게 옮겨질 수 있는 감염병은 1번 인플루엔자, 2번 대장균, 3번 뇌염, 4번 장티푸스. 인플루엔자는 호흡기 분비물, 비말을 통해 사람 간에 빠르게 전파되는 대표적인 공기 중 감염병입니다. 반면 대장균, 뇌염, 장티푸스는 주로 경구 감염이나 매개체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입니다. 소독약의 살균력 지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1번 알코올, 2번 크레졸, 3번 석탄산, 4번 포르말데히.
석탄산은 살균력이 일정하고 표준화되어 있어 다른 소독약의 살균력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석탄산 계수를 구하는 표준 물질로 사용됩니다. 다음 중 아포, 포자까지도 섬멸시킬 수 있는 멸균 방법은 1번 자외선조사법, 2번 고압증기멸균법, 3번 P5 프로필린 옥사이드 가스 멸균법, 4번 자비소독법. 고압증기멸균법은 120일 정도의 고온과 압력을 이용해 세균뿐만 아니라 저항력이 강한 아포, 포자까지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멸균 방법입니다. 자외선조사법이나 자비소독법은 아포를 사멸시키지 못하는 소독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멸균법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소독제의 구비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높은 살균력을 가질 것, 2번 인축에 해가 없어야 할 것, 3번 저렴하고 구입과 사용이 간편할 것, 4번 냄새가 강할 것. 소독제는 인체와 환경에 무해해야 하므로 자극적이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강한 냄새가 나는 것은 소독제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멉니다. 여드름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1번 인슐린, 2번 안드로겐, 안드로젠, 3번 에스트로겐, 4번 티록신, 스록신. 안드로겐은 피지선의 활동을 자극하고 피지 분비를 촉진하여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입니다. 멜라닌 세포가 주로 위치하는 곳은 1번 각질층, 2번 기저층, 3번 유급층, 4번 망상층.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에는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세포가 분포하여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피지, 각질세포, 박테리아가 서로 엉켜서 모공이 막힌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1번 구진, 2번 면포, 3번 반점, 4번 결절. 피지와 각질, 박테리아가 엉겨붙어 모공 입구를 막고 있는 상태를 면포, 코메도라고 하며 이것이 여드름의 초기 병변입니다. 사춘기 이후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분비되기 시작하는 땀샘으로 채취선이라고 하는 것은 1번 소한선, 2번 대한선, 3번 갑상선, 4번 피지선. 대한선, 아포크린샘은 사춘기 이후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겨드랑이 등 특정 부위에서 분비되며 분비물이 피부 상재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특유의 채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채취선이라고 불립니다. 일광화상의 주된 원인이 되는 자외선은 1번 UVA, 2번 UVB, 3번 UVC, 4번 가시광선. UVB는 피부 표피층에 도달하여 홍반이나 물집을 유발하는 일광화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반면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 노화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 중 뼈와 치아의 주성분이며 결핍되면 혈액의 응고현상이 나타나는 영양소는 1번 인, 피, 2번 요오드, 아이, 3번 칼슘, 카, 4번 철분, 회.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일 뿐만 아니라 혈액 응고, 근육 수축 및 이완 등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무기질입니다. 따라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혈액 응고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화 피부에 대한 전형적인 증세는 1번 피지가 과다 분비되어 번들거린다, 2번 항상 촉촉하고 매끈하다, 3번 수분이 80% 이상이다, 4번 유분과 수분이 부족하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피지성과 한선의 기능이 저하되어 유분과 수분이 모두 부족해지며 건조해집니다. 따라서 피부가 푸석거리고 탄력을 잃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 미용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열멸균 소독,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10분 이상 세워준다. 2번 증기소독,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세워준다. 3번 열탕소독,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4번 석탄산수 소독, 석탄산소, 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건열멸균 소독은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세워주어야 하므로 10분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린 기준입니다. 공중위생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1번 5시간, 2번
4시간, 3번, 3시간, 4번, 2시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반납한 면허증은 정지기간 동안 누가 보관하는가? 1번, 관할시 도지사, 2번, 관할시장 군수구청장, 3번, 보건복지부 장관, 4번, 관할경찰서장. 면허증 발급 및 관리 업무는 1차적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하므로 면허 정지 시에도 이들이 해당 면허증을 보관합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2번,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4번, 기간 내 이의가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처분권자는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은 법적 절차상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중 청문회 대상이 아닌 때는 1번,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2번, 면허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3번, 영업소 폐쇄 명령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4번, 벌금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때. 청문은 행정청이 면허 취소나 영업소 폐쇄와 같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이며 벌금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과되는 형벌이므로 행정처분인 청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번, 영업장 폐쇄명령, 2번, 영업정지 6월, 3번, 영업정지 3월, 4번, 영업정지 2월.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전하여 영업할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즉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는 미용업 관련 행정처분 기준 중 매우 엄격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 미용업 영업신고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이 미용사 자격증 원본, 2번, 면허증 원본, 3번,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4번, 건축물 대장. 이 미용업 영업신고 시에는 자격증이 아닌 해당 면허를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면허증을 포함한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 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화장수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수렴 화장수는 아스트린젠트라고 불린다. 2번, 수렴 화장수는 지성, 복합성 피부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3번, 유연 화장수는 건성 또는 노화 피부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4번, 유연 화장수는 모공을 수축시켜 피부결을 섬세하게 정리해준다. 모공 수축과 피부결 정돈 기능은 유연 화장수가 아닌 수렴 화장, 아스트린젠트의 대표적인 효과입니다. 유연 화장수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아줄렌, 에절린은 어디에서 얻어지는가? 1번, 카모마일, 캐마밀레, 2번, 로얄젤리, 3번, 아르니카, 아미카, 4번, 조류, 알게. 아줄렌은 진정 효과가 뛰어난 성분으로 주로 카모마일 꽃에서 추출되는 정유에서 얻어집니다. 이 성분은 피부의 염증 완화 및 보호작용이 있어 화장품에 자주 사용됩니다. 향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퍼퓸 엑스트랙트, 알코올 70%와 향수 원액을 30% 포함하며 향이 3일 정도 지속된다. 2번, 오드 퍼퓸, 오우데 퍼퓸, 알코올 95% 이상, 향수 원액 2에서 3%로 30분 정도 향이 지속된다. 3번, 샤워 콜록은 알코올 80%와 물 및 향수 원액 15%가 함유된 것으로 5시간 정도 향이 지속된다. 4번, 헤어토닉, 알코올 85에서 95%와 향수 원액 8%가량이 함유된 것으로 향이 2에서 3시간 정도 지속된다. 퍼퓸은 가장 높은 농도인 약 15에서 30%의 향료를 포함하고 있어 지속시간이 가장 길며 나머지 보기들은 향료 농도와 지속시간이 해당 향수 종류의 일반적인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린스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1번,
정전기를 방지한다. 2번. 모발 표면을 보호한다. 3번. 자연스러운 광택을 준다. 4번. 세정력이 강하다. 린스는 모발의 유분막을 형성하여 매끄럽고 윤기 있게 만드는 제품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는 세정작용은 샴푸의 역할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화장품 성분 중 기초 화장품이나 메이크업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는 고형의 유성 성분으로 화학적으로는 고급 지방산에 고급 알코올이 결합된 에스테르이며 화장품의 굵기를 증가시켜주는 원료에 속하는 것은 1번 왁스, 2번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3번 피마자요, 카스터 오일, 4번 바셀린. 왁스는 고급 지방산과 고급 알코올이 결합한 에스테르 형태의 고형 유성 성분으로 제품의 제형을 단단하게 만들고 굵기를 조절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화장품의 4대 요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안전성, 2번 안정성, 3번 치유성, 4번 유효성. 화장품의 4대 요건은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 또는 신미성이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유성은 의약품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화장품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음 중 미백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비타민C, 2번 코직산, 3번 캠퍼, 4번 감초. 캠퍼, 장뇌는 피부의 청량감과 진정 효과를 주는 성분이며 미백 기능이 있는 비타민C, 코직산, 감초와 달리 미백 효능과는 거리가 멉니다. 네일 미용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최초의 미용 네일은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 2번 고대 이집트에서는 헤나를 이용하여 붉은 오렌지색으로 손톱을 물들였다. 3번 그리스에서는 계란 흰자와 아라비아산 고무나무 수액을 섞어 손톱에 칠하였다. 4번 15세기 중국의 명왕조에서는 흑색과 적색으로 손톱에 칠하여 장식하였다. 계란 흰자와 아라비아산 고무나무 수액을 섞어 손톱에 칠한 것은 고대 그리스가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관습이며 그리스에서는 주로 손톱의 초승달 부분을 칠하지 않고 남겨두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손톱의 구조 중 조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손톱 모양을 만든다. 2번 연분홍의 반달 모양이다. 3번 손톱이 자라기 시작하는 곳이다. 4번 손톱의 수분 공급을 담당한다. 조근, 네일 루트는 손톱 및 피부에 숨겨져 있는 부분으로 새로운 손톱 세포를 만들어내어 손톱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근원지입니다. 네일샵, 위 안전관리를 위한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용기를 이용한다. 2번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가루의 흡입을 막는다. 3번 작업 공간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 흡연을 금한다. 4번 가능하면 스프레이 형태의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스프레이 형태의 화학물질은 미세한 입자가 공기 중에 널리 퍼져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의 구조에서 자유연, 프리에지, 윗부분의 피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하조피, 하이포니키움, 2번 조구, 네일 그루브, 3번 큐티클, 4번 조상연, 페리오니키움. 자유연, 프리에지, 아래쪽의 피부는 하조피, 하이포니키움라고 하며 외부 물질이 네일 베드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중 손톱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손끝과 발끝을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한다. 2번 미적 장식적 기능이 있다. 3번 방어와 공격의 기능이 있다. 4번 분비 기능이 있다. 손톱은 딱딱한 각질로 이루어져 있어 땀샘이나 피지선이 없으므로 물질을 배출하는 분비 기능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손가락의 수직골뼈의 명칭이 아닌 것은 1번 기절골, 2번 말절골, 3번 중절골, 4번 요골. 손가락뼈는 기절골, 중절골, 말절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골은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잇는 아래팔, 전환에 위치한 뼈입니다. 다음 중 네일 미용 시술이 가능한 경우는 1번 사상균증, 2번 조갑구만증, 3번 조갑탈락증, 4번 행네일.
행네일은 거스러미가 일어나 살짝 찢어진 상태로 가벼운 제거 및 관리가 가능하지만 사상균증, 조갑구만증, 조갑탈락증은 감염이나 질병의 징후이므로 미용사가 함부로 시술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학적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일 도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큐티클 니퍼, 손톱 위에 거스러미가 생긴 살을 제거할 때 사용한다. 2번 아크릴릭 브러쉬, 아크릴릭 파우더로 볼을 만들어 인조 손톱을 만들 때 사용한다. 3번 클리퍼, 인조팁을 잘라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한다. 4번 아크릴릭 폼지, 팁 없이 아크릴릭 파우더만을 가지고 네일을 연장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받침대 역할을 한다. 클리퍼, 팁 커터는 인조 팁의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맞으며 문제에서 틀린 것을 찾는 것이라면 보기 3번은 옳은 설명이므로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미용사 네일 필기 기출문제 맥락에서는 클리퍼가 인조 팁을 자르는 용도라는 설명은 정답, 옳은 설명으로 분류되므로 이 문항은 문제 구성상 오류가 있거나 정답 번호가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붙지 않고 벌어지게 하는 외양에 작용하는 손등의 근육은 1번 외전근, 2번 내전근, 3번 대립근, 4번 회외근.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기능을 하는 근육은 외전근이며 반대로 손가락을 안쪽으로 모으는 기능을 하는 근육은 내전근입니다. 네일 미용 관리 중 고객 관리에 대한 응대로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시술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을 막기 위해서 예약 고객을 우선으로 한다. 2번 고객이 도착하기 전에는 필요한 물건과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3번 관리 중에는 고객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4번 고객에게 소지품과 옷 보관함을 제공하고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한다. 관리 중 고객과의 대화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무조건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응대입니다. 고객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 습진이 있는 고객은 처치를 하면서 서비스한다. 2번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고객을 응대한다. 3번 네일 제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인이 되는 제품의 사용을 멈추도록 한다. 4번 문제성 피부를 지닌 고객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을 자유롭게 한다. 네일 제품 사용 중 고객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하여 피부 손상과 추가적인 부작용을 예방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위생과 전문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응대 방법입니다. 다음 중 발이 근육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비복근, 2번 대퇴근, 3번 잔골근, 4번 족배근. 족배근은 발등에 위치하여 발가락의 신전을 돕는 근육으로 보기에 나열된 근육 중 유일하게 발에 직접적으로 위치한 근육입니다. 비복근은 종아리, 대퇴근은 허벅지, 잔골근은 골반 부위의 근육에 해당합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자신과 고객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화학물질은 피부에 닿아도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2번 통풍이 잘 되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한다. 3번 공중 스프레이 제품보다 찍어 바르거나 솔로 바르는 제품을 선택한다. 4번 콘택트 렌즈의 사용을 제한한다. 화학물질은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장갑이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의 네일 미용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우리나라 네일 장식의 시작은 봉선화 꽁무를 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번 한국의 네일 산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으로 미국과 일본의 영향으로 네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3번 1990년대부터 대중화되어 왔고 1998년에는 민간 자격증이 도입되었다. 4번 화장품 회사에서 다양한 색상의 팔리시를 판매하면서 일반인들이 네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의 네일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가 아닌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입니다. 네일 질환 중 교조증, 오니코파지, 오니초파지, 위 원인과 관리 방법 중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유전에 의하여 손톱의 끝이 두껍게 자라는 것이 원인으로 매니큐어나 페디큐어가 증상을 완화시킨다. 2번
멜라닌 색소가 착색되어 일어나는 증상이 원인이며 손톱이 자라면서 없어지기도 한다. 3번. 손톱을 심하게 물어뜯을 경우 원인이 되며 인조 손톱을 붙여서 교정할 수 있다. 4번. 식습관이나 질병에서 비롯된 증상이 원인이며 부드러운 파일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교조증, 오니초파지은 습관적으로 손톱을 물어뜯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조 손톱을 부착하여 손톱을 물어뜯지 못하게 방지하는 교정 방법을 사용합니다. 습식 매니큐어 시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객의 취향과 기호에 맞게 손톱 모양을 잡는다. 2번. 자연 손톱 파일링 시 한 방향으로 시술한다. 3번. 손톱 질환이 심각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권한다. 4번. 큐티클을 죽은 각질 피부이므로 반드시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다. 큐티클은 손톱 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과도하게 제거하면 감염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거스러미 등 불필요한 부분만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큐티클을 무조건 모두 제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폴리쉬를 바르는 방법 중 손톱이 길고 가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양쪽 사이드 부위를 남겨두는 컬러링 방법은 1번. 프리에지, 프리엣지. 2번. 풀코트, 풀코트. 3번. 슬림라인, 슬림라인. 4번. 루눌라, 루눌라. 슬림라인은 손톱 양옆을 바르지 않고 중앙 위주로 컬러를 바름으로써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주어 손톱을 더 길고 가늘어 보이게 만드는 컬러링 기법입니다. UV 젤 네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젤은 끈끈한 점성을 가지고 있다. 2번. 파우더와 믹스되었을 때 단단해진다. 3번. 네일 리무버로 제거되지 않는다. 4번. 투명도와 광택이 뛰어나다. UV 젤 네일은 아크릴릭 네일과 달리 파우더와 믹스하지 않고 UV 램프에 자외선을 쬐어 경화시키는 방식이므로 파우더와 믹스하여 단단해지는 것은 아크릴릭 네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크릴릭 시술 시 바르는 프라이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백질을 화학작용으로 녹여준다. 2번. 아크릴릭 네일이 손톱에 잘 부착되도록 도와준다. 3번.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힐 수 있다. 4번. 충분한 양으로 여러 번 도포해야 한다. 프라이머는 소량만 도포해도 접착 효과가 충분하며 과도하게 많이 바르면 오히려 손톱 주위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네일팁 오버레이의 시술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네일팁 접착 시 자연 손톱 길이의 2분의 1 이상 덮지 않는다. 2번. 자연 손톱이 넓은 경우 좁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작은 사이즈의 네일팁을 붙인다. 3번. 네일팁의 접착력을 높여주기 위해 자연 손톱에 에칭 작업을 한다. 4번. 프리프라이머를 자연 손톱에만 도포한다. 네일팁은 자연 손톱의 양옆 커브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이즈를 선택해야 들뜸이나 통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억지로 작은 팁을 사용하면 손톱에 무리가 가고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아크릴릭 네일의 보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들뜬 부분의 경계를 파일링한다. 2번. 아크릴릭 표면이 단단하게 굳은 후에 파일링한다. 3번. 새로 자라난 자연 손톱 부분에 프라이머를 바른다. 4번. 들뜬 부분에 오일 도포 후 큐티클을 정리한다. 들뜬 부분에 오일을 바르면 접착력이 떨어져 보수 시 재료가 금방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보수 과정에서는 유분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오일을 도포하는 과정은 아크릴릭 보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패디 파일의 사용 방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번. 종문 방향으로. 4번. 사선 방향으로. 발이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고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피부의 결, 종문, 방향을 따라 패디 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큐티클을 정리하는 도구의 명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핑거볼. 2번. 니퍼. 3번. 핀셋. 4번. 클리퍼. 니퍼는 큐티클 라인을 따라 불필요하게 자라난 거스럼이나 각질을 정교하게 제거하여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나머지 도구들은 핑거볼, 손을 불리는 용도, 핀셋, 물건을 잡는 용도, 클리퍼, 모발 등을 자르는 용도로 용도가 다릅니다. 페디큐어의 시술 방법으로 맞는 것은 1번. 파고드는 발톱의 예방을 위하여 발톱의 모양, 쉐이프은 일자형으로 한다. 2번.
혈압이 높거나 심장병이 있는 고객은 마사지를 더 강하게 해준다. 3번. 모든 각질 제거에는 콩커터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제거한다. 4번. 발톱의 모양은 무조건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잡아준다. 발톱을 둥글게 깎으면 살을 파고들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발톱 양옆 끝을 너무 짧지 않게 일자로 다듬는 것이 파고드는 발톱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2번은 금기사항이며 3번은 상처 위험으로 숙련자가 아니면 지양해야 하고 4번은 고객의 요구보다 위생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네일 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네일 팁 접착 시 손톱의 2분의 1 이상 커버해서는 안 된다. 2번. 네일 팁은 손톱의 크기에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팁을 사용한다. 3번. 웰 부분의 형태에 따라 풀웰, 풀웰과 하프웰이 있다. 4번. 자연 손톱이 크고 납작한 경우 커브 타입의 팁이 좋다. 자연 손톱이 크고 납작한 경우에는 평평한 모양의 팁이 적합하며 커브가 심한 팁을 사용하면 들뜨거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